주식 승천 10시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서울시가요,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7월에서 8월 지하철 운행 대수를 현재에서 12%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요, 지난해 기준으로 시민들이 약 24억 명이 이용하는 발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같은 시민들의 발을 에너지 당국이 저지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보다도 자가용 사용을 더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증시도 좀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대비 0.6% 내린 1920선 겨우겨우 턱걸이를 한 날인데 이래저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짜드려야겠죠. 잠시 후 이슈앤토크 시간에 자세히 접근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방송 보시다가 멘토분들이 언급하시는 종목들 나도 갖고 있는데 나도 저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요. 주저 마시고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연락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16-0110번이에요. 주식승천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메뉴 증권 클릭하시고 주식승천 코너 들어가시면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질문 올리시면 멘토들의 친절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샘플러스의 최고의 멘토들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떤 분과 함께 꾸리게 될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외유은행 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침해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대인 멘토의 주식 전성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예, 주식 승천 10시 최고의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이미 소개를 받으셨을 텐데요. 샘플러스의 김형근 멘토, 정대인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국적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김형근 멘토님, 오늘이요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예. 뭐 타고 오셨어요? 오늘 저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예, 늘 이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평일에는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요, 지하철이 시루떡이에요, 시루떡. 꽉꽉 네. 차가지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어떠세요? 저는 좀 이동 시간이 좀 빠릅니다. 아침에 좀 출근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몇 시쯤 출근하세요? 보통 집에서 이제 6시 정도면 나가니까. 와, 어리버드시네요. 그 시간이면은 좀 상당히 한가하죠. 전철 안이 좀 상당히 한가하고 자리도 뭐 상당히 많고 해서 여유 있게 좀 대중교통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우리 김형근 멘토님은 준비된 전문가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대 멘토님 어떻게 오셨어요? 예, 좀 자가차를 몰고 왔는데요. 예, 좀, 역시 럭셔리하신 우리 정대 멘토님. 예, 낭패를 본 것 같습니다. 왜요? 예, 오늘 조금 늦으셨어요, 맞다. 예, 오늘 좀 늦었는데요. 그 월드컵도 또 오늘 상암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고에다가 또 비도 와서 그런지 또 접촉사가 좀 많이 나갔고요. 예,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왔는데 어쨌든 뭐 방송 시간에 맞춰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 있잖아요. 축구 이겼다네요. 1대0으로. 예,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그래도 이겨서. 좋고요. 예. 사실 정대 멘토님이 늦으면 어떨까? 제가 사실 조마조마했었는데 정확히 맞춰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은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슈앤토크 얘기 좀 나눠볼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맥을 못 추다가 막판에 간신히 1920선 지키며 마감이 됐죠. 코스닥도 장중 하락세를 보이다가 개인과 기관의 쌍끌림 매수에 힘입어서 어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시 동향 짚는 시간 가질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슈앤토크 주제입니다. 어제 뒷담화 시간에 우리가 먼저 얘기를 좀 했었어요. 태국의 물관리 사업에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수초비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물량에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어요. 금요일에 6% 빠졌는데 오늘 추가로 2.5% 더 내렸거든요. 최근 나흘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22조 원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김영근 멘토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시장을 지금 하방의 압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가장 우리가 안전하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좀 급락을 좀 면치 못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구심도 들고요. 지금 현재 뭐 분석상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갤럭시 S4의 출하량 부분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뭐 앞에 좀 내세운 상황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게 됐죠. 뭐 JP모건이라든가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그러한 향후에 이러한 그 단서를 달면서 현재 지금 그 단서는 그 관련 IT 부품 쪽에서의 주문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실제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부분과 또 뭐 파생 쪽의 흐름, 뭐 투기적인 그러한 세력들, 이러한 흐름까지도 뭐 분석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외인들의 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반등 부분도 전일에 삼성전자가 약간의 반등을 좀 시도했으나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반등을 좀 암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향후에 시장도 좀 하단 그 박스의 그런 밴드 자체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1900선이 근접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PBR의 1배 정도 수준이다. 그러한 밸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예견을 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여전히 뭐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향후에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 박스권의 흐름 자체, 밴드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0선, 1950선, 뭐 이 정도 선에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은 삼성전자 흐름이 상당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고 이 부분이 좀 안정화가 돼야지만이 시장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1900선에서 1950선까지는 하방을 열어두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앞서서 잠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신 건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보면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80에서 175로 5만 원 정도 낮췄고요. JP모건이 21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낮췄고 그런데 노무라 증권은 오히려 좀 올렸어요. 80만 원 상승하면서 220만 원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런 보고서 때문에 사고팔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질문 조금 해볼게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가 좀 변동성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변수 어떻게 보세요? 변기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그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삼성전자의 흐름도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도 약간 그 부분과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도 뭐 공매도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그 부분이 동시 만기를 다가오는 기점에서부터 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도 사실 좀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지금 선물에 대한 포지션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뭐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구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만기가 내일 모레가 이제 만기인데 동시 만기일인데요. 그 부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는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만기에 대한 변동에 대한 부분 시장이 이미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한 상황에서 오히려 좀 만기를 지나는 기점에서 좀 반등의 어떤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만기 쪽에 대한 영향보다는 지금 너무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삼성 지금 전자에 대한 부분, 외인들의 또 매도에 대한 부분, 현재 지금 뭐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죠. 뭐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이러한 내일 오전에 있고, 결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뭐 새벽에 아마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뭐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대북 관련한 남북 회담 이 부분도 당국 회담도 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이러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동시 만기 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예측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현재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어쨌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내일 뭐 한 차례만 더 빠진다면 사실은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지금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시장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반등의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김영근 멘토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고요. 먼저 정대희 멘토님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오늘 시장이 딱 두 가지가 저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예. 두 단어인데요. 두 마디인데 사골국이 좀 생각이 났고요. 예. 깡패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이제 미국의 그 신용평가가 그 S&P로 인해서 좀 상향될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1900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상단을 2000포인트로 잡아드렸고요. 하단을 1900으로 잡아들였을 때 그때 이러한 양적 완화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이 되면 충분히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데 이게 몇 번을 자꾸 시청자 우리 개인 투자도 있지만 계속 우려먹거든요. 양적 완화 추구 전략 갖고 그래서 좀 오늘 사고를 그런 좀 의미에서 사골국 예, 그런 의미에서 계속 우려먹으니까 이제 좀 짜증도 좀 나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내성이 생기셔야 됩니다. 뭐 이런 대외적인 변수 갖고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또 뭐 삼성전자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삼성전자에 왜 매도를 하는지를 좀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에 보시면 1월 1일부터 코스피 쪽에 누적 매도액입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6조 정도 뱅가드 물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뱅가드 물량이 5월 21일 날 6조 정도 나왔다가요. 다시 최근에 또 보시면 한 6월 5일까지는 4조 8천억, 1조 정도의 그 순매수가 다시 유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오늘까지 6조 6천억 원이 나갔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던 이야기거든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그때는 뱅가드 물량이 약 9조 정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좀 삼성 쪽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물량이 나가게 되면 어차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 우왕좌왕할 장이 아니고요.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대희 멘토님, 우리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보고 싶은 게요.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사이에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LG전자도 반등이 나왔었고요. 예. 대체 종목을 좀 찾고 싶긴 생각이 들어요. 이등주 예. IT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저번에도 코스피에 한 8천억 정도가 나왔고 그 중에서 한 6천억 정도가 전기전자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또 삼성에서 6천억에서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분명히 제가 우리 이제 뭐 다른 시청자분들 뭐 전화 상담도 오고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반사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전자가 바로 LG라는 거죠. LG랑 삼성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전혀 뒤질 게 없는데 딱 하나 휴대폰 사업이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피처폰 때문에 휴대폰이 많이 좀 LG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런 시장을 먼저 점유를 못했기 때문에 좀 밀렸던 거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삼성이 좀 주춤하게 되면 그 LG가 반사수익이 충분히 나서 삼성을 대체해줄 만한 기업으로 LG가 있기 때문에 지수는 더 이상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또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고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전자 이런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LG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 결과가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을 경우에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부추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더라도 자금 유입 규모가 그렇게 크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태국, 대만 더불어서 신흥국에 남을 가능성도 큰 상황인 것 같아요. 김영근 멘토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결과는 우리가 이제 예측은, 전망은 좀 되고 있지만 안 될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지수에 이제 편입이 안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되건 안 되건 간에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이제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외인들의 그러한 매수 규모 자체가 현재 지금 7조 원에 15조 원까지도 더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신흥국 지수에 있느냐 선진국 지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규모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신흥국 그 이머징 마켓 펀드 자금은 유출이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선진 시장에 우리가 비중을 보면
현재 지금 신흥국 지수에서는 국내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한 3%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3%가 신흥국 지수의 30%에 대한 그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더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이 좀 안 될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그런 규제적인 부분이 좀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MSCI 측에서 요구하는 외인들의 그러한 그 자유로운 유출입, 현재 지금 뭐 장이 끝나고 나서는 실시간으로 환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 외인 투자자 자금 같은 경우, 예. 그러한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가고 있고, 뭐 아이디 등록 제도라든가 이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요. 현재 지금 그리고 이 대외적인 상황도 봤을 때 일본에서의 이런 환율 부분,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 이러한 시기에서 외환 자금의 유출입을 자유스럽게 너무나 규제를 없이 이렇게 할 상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을 바꾸기에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적인 부분을 정황상 봤을 때 MSCI 지수 선진지수의 편입은 좀 불가하지 않을까 좀 이번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인들의 뭐 어떤 자금이 또 현재 지금 매도의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겠지만 예. 뭐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도 선진지수 편입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지수, 이게 풀 네임인데요. 정대 멘토님은 어떠세요? 편입이 안 될 거라고 보시죠?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상 편입은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아까 김영근 멘토님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드리면, 일단 현재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환 리스크가 높은 국내 외환 시장 특성상요, 당국이 외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전혀, 즉 MSCI에서 원하는 그런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또 실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토빈세 거론이 좀 됐었습니다. 그만큼 외환 시장의 유출입을 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편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뭐 MSCI를 제외한 나머지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 뭐 FTS라든가 뭐 S&P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또 선진국으로 이미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뱅가드 물량이 그 뱅가드 펀드사에서 그동안에 그 MSCI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신흥국으로 해놨지만, 이제 그게 변경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신흥국에서 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그 수급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편입이 된다면 지금 이제 시장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지수 상승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벌써 4번이나 떨어졌거든요. 예, 내성도 생겼고, 뭐 크게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안 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는데, 오히려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경우에 시장에는 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우리가 먼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증시 뒷담화 시간이었죠.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물관리 사업에 우리나라 한국수자원공사가 6조 2천억 어치 사실상 수주를 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관련주들, 수처리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락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김영근 멘토님, 오늘 장에서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어요? 관련한 그러한 또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테마 형성까지 강하게 되진 않았지만 변동성은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요. 향후에 단순하게 그 규모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향후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은 좀 긴 시각이겠죠.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조 원대 그러한 규모의 그 수주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최종 낙찰까지는 이제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아직 확실하게 낙찰이 됐다 이러한 상황은 아닌데, 뭐 정황상 봤을 때 낙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그 의미적인 부분은 경쟁한 그러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중국,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자국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태국 기업들 이러한 부분들 다 제치고 그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부분이 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처리 관련한 물관리 사업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좀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보면은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GS건설, 뭐 대우건설, 뭐 사만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삼성물산이나 이런 쪽은 SK건설이나 이쪽은 좀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5개 건설사가 좀 그 참여를 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뭐 향후에 다른 타 동남아 국가들로 더 확산이 되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교두보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멘토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 오늘 장에서 수처리 관련주로 구분이 되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뉴보텍이 5% 올랐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뭐 유신도 4% 올랐고 한국종합기술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건설사들은 오늘 주가 흐름이 별로 변변치가 않았었거든요. 18일 날 최종 낙찰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그 종목들 좀 사보면 어떨까요? 건설사 같은 경우 오늘 뭐 현대건설 정도만 좀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지금 업황적인 부분은 아직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국내적으로 봐도 뭐 추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건설사 저는 현대건설 정도 현대건설 현대건설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뭐 건설사 중에서 현대건설 정도로 조금 관심을 둘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슈를 잡으면 저희가 이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우리 멘토님들이 하셔야 될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 관리 사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처리 관련주가 될 수도 있겠고 건설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 멘토님은 최우선 선호주 꼽으신다면요? 저는 뭐 일단 최우선 선호를 뽑아드리면요. 대우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투신권의 펀드 환매, 저번 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거기에는 매수 물량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언급했던 이 건설주들이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서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을 말씀드린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좀 오늘 강력하게 좀 언급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태국 산업, 태국 물관리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잘 된 거는 이유는요. 첫 번째, 4대강을 한번 좀, 우리나라는 좀 특성이 그래요.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판매하는 그 자동차들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4대강 사업을 한번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단합과 뭐 부실 공사를 해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사업자의 우선 선정자로 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사업자로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그 태국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유심히 보셔라.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4.19 부동산 정책으로 그 이슈와 맞물리면서 최근에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 즉 유동성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 중소형 건설사들이 수혜가 더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그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이런 그 물관리, 태국 물관리 이런 게 같이 맞물려지면서 건설주들이 지금 차트상도 많이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외국인과 개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 업체들은 시공업체와 그리고 설계업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GS산업, 대림산업, 사만기업까지가 아마 컨소시엄 참석한 그 업체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괜찮지 않을까.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증시 뒷담화 시간에 먼저 언급을 했던 얘기들이 오늘 신문 1면자에 모두들 장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터진 이슈였어요. 남북 당국 회의가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 수석 대표의 급을 문제 삼아서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기자를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을 연결해 볼까요? 서울경제신문의 조성진 기자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우리 측 수석 대표 급 문제 삼아서 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부터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북한이 내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5분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그리고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장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지난 실무 접촉부터 북측이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 상응하는 기상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김남식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보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강지영 국장의 급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북측이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 맞는 인사를 수석대표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북측이 내세운 강 국장은 요구에 맞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판문점에 나와 있던 남북 연락관이 모두 철수하면서 남북 간의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 당국 회담에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오후 1시에 판문점에서 연락관들이 만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이후 북측이 우리 대표단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으면서 장관급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 남북 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북은 연락관들이 통화하면서 계속 협의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판문점 연락망을 끊겠다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북측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회담이었었는데 무산이 돼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대화 시작부터 과거에 해왔던 굴종이나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첫 남북 간 대화인 만큼 회담에 임하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상대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장관 대 장관이 만나 협의하는 게 서로 신뢰하는 것 아니냐면서 서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회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무산 소식을 즉각 보고받은 가운데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예, 청와대 반응은 그렇고요.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도 함께 전해주십시오. 일단 여야 정치권은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고 남과 북이 하루빨리 실무 접촉을 재개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유희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이 수석 대표의 급을 문제 삼아 회담을 연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현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이 산적한 남북 현안을 해결할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수석 대표의 급을 문제 삼아 당국회담을 연기한 것을 보고 과연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실무 접촉을 재개해 남북 당국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남북 당국회담이 실무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남과 북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아직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는 만큼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남북 모두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의 조성진 기자에게 의견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현재 포트폴리오에 남북 경협주를 담고 계신 우리 샘플러스 멘토님 계십니다. 최명성 멘토신데요. 광명전기예요.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궁금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귀 쫑긋 세우시면 되겠어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큼한 남자 최명성 소장입니다. 예, 10시 반에 상큼한 남자분과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최명성 멘토님. 네. 예, 기분이 좋을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남북 대화 재개에 기대감을 올렸던 남북 경협주들이 내일 당장 막 하한가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예. 제가 광명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광명전기와 대북 관련주 대장격인 이하전기를 관찰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오전에 하락하다가 오후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일봉을 보면 광명전기나 이하전기가 모두 상승 추세인데요. 갑자기 오후에 남북 대화가 상대방의 자격 기준, 즉 격식이나 지위 자격 문제로 무산이 되었는데요.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 대화와 교류이지 격식이 문제는 아니라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 모두 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이 조만간 이루어져 회담 개최에 다시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행히 이번 주 토요일 6월 15일 6.15 공동 선언 실천 북측위원회와 남측위원회는 6.15 남북 공동 행사를 15일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북측위원 100명, 남측위원 150명이 개성에서 만나서 6.15 공동 개방식과 행사를 하다 보면 다시 남북관계는 정상화되리라 봅니다. 또한 여야 국내 정치인들도 빨리 남북 대화를 촉구하고 있어서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내일 잠시 북한 관련주, 대북 관련주 광명전기나 이하전기 등등 내일 잠시 오전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두 수익이 났으니 하락폭이 커지면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관망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큰 하락은 없을 것 같으니 오전 10시까지 지켜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광명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에 갑자기 급등락한다고 해서 손절매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20% 수익이 났었던 만큼 신중하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설마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군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향후에 또 소식 들리면 저희가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점검할게요.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의 승천주를 알아보기 앞서서 수익률 베스트 5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최명석 멘토님 방금 만나봤었죠. 광명전기가 수익률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2위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문우 멘토님 3위, 5위 이렇게 이름 올리셨습니다. GK 오늘장에서도 3%나 급등이 나왔었고요. SK 하이닉스도 흐름 좋았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종목 수익률 1위 어떤 분이 멘토가 되셨을까요? 예,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짐작하고 계셨죠? 나문우 멘토님의 LG U+가 오늘 통신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2.6%나 추가로 오르면서 39% 수익으로 1위 달성하셨습니다. 예, 주식 승천 멘토들의 주식 승천 승무패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승은 수익 실현, 패는 손실, 매도 처리하시는 겁니다. 1위는 김용준 멘토께서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이름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2위에 정대희 멘토님 계시고요. 아래로 3위 양순모 멘토님도 보이시고요. 김영근 멘토도 6위에 1승 2패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6월 11일 화요일 오늘입니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해 볼까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공개합니다. 예, 종목의 변동이 없으세요. 하이비전 시스템 2% 상승했고요. S에너지 오늘 2% 역시 올랐습니다. S에너지는 지금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조금씩 올라가서 줄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노 멘토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역시 5종목 모두 보유 의견이신데요. 오늘 나무노 멘토님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U+가 2.5% 올랐고 GKL이 3% 올랐고 신도리코도 1.8% 올랐었죠.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역시 한 종목도 바꾸시는 것 없네요.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대우건설까지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좋으세요. 한림홀딩스가 4.7% 수익을 기록 중인데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4% 가까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6.5% 기록됐네요. 예, 정재현 멘토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지금 5가지 종목 있으시죠? 모두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아비코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권 진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명석 멘토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아까 전화 연결도 했었는데요. 광명전기가 역시 14.1%의 가장 많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유성 TNS 정도 지금 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예, 오늘 출연하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대희 멘토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좋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3% 오늘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7.9%, 5% 정도 됐고요. 원익 IPS는 여전히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예, 깔끔합니다. 김형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기아차 딱 한 종목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약관 마감이 됐었나요? 매수가가 6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2.8%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예, 종목 AS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김영근 멘토님의 기아차부터 살펴볼까요? 딱 한 종목인데 예, 깔끔합니다. 예, 한 종목인데 재미는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상당히 재미는 없는 모습인데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좀 음봉을 맞고 있는데 하락은 그다지 크게 하지 않고 큰 가격 변화 크게 없이 수급적인 부분도
여전히 수급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급을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현 시장에서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외인들의 매도가 역시 삼성전자도 최근에 매도가 나오지만 자동차도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수는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 이런 매수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다른 쪽으로 전이가 안 되는 이러한 전이되는 상황까지 좀 가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장기 평선을 시도하는 돌파를 좀 시도하는 그런 구간에서 좀 힘겨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뚫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 지수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 지수 시장 대비한 오히려 지금 자동차주들이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러한 급락으로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구간에서 현재 지금 자동차주도 오늘 같은 경우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또 반등과 추가적인 상승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사실 일단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오늘 좀 강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섹터에도 자동차 쪽, 부품 쪽이 더 강했습니다만 여전히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 IT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IT라든가 자동차 쪽은 여전히 우리가 포트에 좀 편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근 멘토님, 기아차 손절가 얼마 주셨었죠? 57,500원으로 제가 기억을 그거 하는데요. 깨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 괜찮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57,500원. 물론 이제 제가 일전에 그 종목들도 기준가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다 시장 상황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다 빼버렸는데요. 손절을 처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기준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는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가 빠졌는데 오늘 장에서 올랐던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IT 자동차는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오늘 내일장 승천주로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에 여쭤보는 시간 갖겠고요. 정대희 멘토님 포트 좀 볼게요. 점검해 주십시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부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오늘 좀 약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차트가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서울 반도체라든가 LG노텍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오고 있고, 자, 추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계속 보시면 이러한 즉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저점들을 높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그 구간을 오늘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최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투신권의 환매수, 즉 환매수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투신뿐만이 아니라 연기금, 금융투자 다 LED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또 외국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주가 위치는 바로 이제 전고점 앞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고점이었던 42,700원 앞에 있고 거래량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 전고를 돌파하면 항상 N자형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요. 주가는 더 큰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기존대로 현재 지금 보유해 주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익절가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처음 종목 추천드렸던 그 36,750원, 그게 이탈이 안 되면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원익 IPS인데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과연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되느냐? 요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6,700원 요 자리 제가 저번에도 익절가로 말씀드렸고, 요 자리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가져가셔도 됐다. 아직까지 반도체 업종이 꺾이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상승이 가능하고 지금은 시장 상황과 맞춰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코스닥 쪽에 최근에 다시 투신권에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6,7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고점인 7,840원 즉 N자형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N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이 제일 아쉬운데 테크윙이에요. 네, 테크윙이 조금 어제 이제 반등을 좀 주다가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좀 수급을 좀 보고 요 종목은 좀 먼저 수급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급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뭐 기관이다, 외국인이다, 뭐 개인이다 뚜렷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투신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기관에서 좀 사주고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차트에서 다시 한번 맥점을 잡아드리면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가 7,250원 이탈 안 하면 무조건 홀딩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종목도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이 종목의 강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처의 다변화, 즉 한쪽에 쏠림이 없이 여러 가지 매출 그 주요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한번 주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 그대로 지켜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대로 홀딩하시겠다라는 의견까지 AS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열광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공개합니다. 예, 김영근 멘토 오늘 SK 들고 오셨고요. 정대희 멘토는 유진테크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포트에 있으신 분 아니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게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입니다. 예, 김영근 멘토의 SK부터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장에 사봐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인데 뭐 자회사 대표적인 자회사 바로 이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주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주가에도 반영이 돼가고 있고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방어적인 그러한 방어주로서의 어떤 메리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죠. 화학 쪽은 아직 좋지 못한 상황인데 현재 지금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정제 마진이 반등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기저효과를 보자면 2분기 때 실적 개선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현 주가 지수사에 좀 앞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또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전력난 부분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상당히 지금 더위가 예상이 되고 블랙아웃까지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원전이 중단된 상태에서 향후 그런 부품 교체라든가 이 부분이 정상화되기까지에는 부품 교체하고 정상 가동을 하고 이런 구간까지 한 4개월 정도 이상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 여름에는 분명히 이러한 그 전력을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사가 또 보유하고 있는 현재 SK E&S에 대한 그런 회사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한 그러한 그 전력난 관련한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의 좀 안전성을 또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올해 여름에 그러한 전력난 부분에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종목을 좀 승천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밸류 매력도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올해 지금 기준했을 때 PBR이 0.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안전적인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좀 단기간에 좀 이러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14만 5천 원대에서 18만 원까지 지금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좀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조금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좀 길게 보자면 사실상 지금 현재 장기 평선을 이제 돌파돼가고 있는 이런 시도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 라인이 이제 기관의 그러한 매수의 부분인데요. 기관의 매수가 좀 돋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수치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최근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에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좀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기관에서의 매수가 충분히 잘 소화를 좀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금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장기 평선을 돌파되고 나서 약간의 한 차례 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주봉상에서도 보면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소화 과정 이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아직 이제 아직까지 초긴 합니다만 월봉의 흐름도 상당히 좀 양호한 직전 고점 박스의 상단 부위를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구간에서 좀 그런 모멘텀 여름에 그런 전력난 부분에 모멘텀이 있는 동종목을 좀 충분히 현 구간에서 매수에 좀 가담을 해도 안전적인 면과 수익적인 부분 두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수익률까지 올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라시면서 지주회사 SK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기술적인 분석을 잠깐 했는데 매수가 주셔야죠. 매수가는 오늘 종가상 17만 7,5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한 10% 정도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5천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중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까? 중장기는 아니고요. 예. 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예. SK. 사실요, 저는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을 주시기를 원했었어요. 예. 근데 왜 SK를 공략하시는 겁니까? 그 전력난이라는 모멘텀을 더 강하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을 좀 보고 있고 SK텔레콤도 좋습니다. 좋은데 통신주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과 지금 연동이 되고 시장에 또 반등이 나올 때는 약간의 또 눌림도 나타날 수 있고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주식은 오히려 SK를 더 공략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SK 오늘 김영근 멘토께서 내일장 승천주로 주셨고요. 오늘 종가가 17만 7,500원입니다. 예, 내일 이 가격대 매수가 온다면 사도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대희 멘토님은 오늘 유진테크? 예, 맞습니다. 예. 유진테크 갖고 왔거든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기업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 유진테크도요. 제가 최근에 드리고 있는 테크미라든가 비아트론 이런 종목들과 함께 원익 IPS와 함께 그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예, 요 업체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원익 IPS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가 공정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진테크가 생산하는 그 반도체 장비의 공정 유형은요. 일단 반도체는 공정 그 과정이 방막 공정의 경우 메탈막과 절연막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절연막 부분의 국내 유일 및 독보적인 그 싱글 타입의 LPCD VD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업 설명을 드리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를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일단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업황 개선에 따른 투자자의 긍정적 즉 트리클 다운 수혜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핵심은 긍정적인 반도체 시장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부가 가치 제품군의 판매가 좀 증가가 되면서 내실 있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차세대 즉 450mm의 그 개발 부분의 세계 최초 CVD 장비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바로 그 가장 상단 반도체 장비 쪽에 반도체 공정 과정의 상단에 있는 즉 미세 공정 과정 전환 시 이 회사의 그 싱글 타입의 그 LPC VD를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세부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반도체 장비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바로 그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두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반도체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반도체 강경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라인 효율성을 위한 그 미세 공정 투자 그 지속이요. 전방 업체들로부터 즉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로부터 그 미세 공정 투자가 지속이 예상된다. 더 증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신규 라인 투자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즉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판매 증가로 내실 있는 성장이 뭐냐? 즉 주력 장비인 LPC 그 VD보다 고부가치 제품인 사이클링 CVD 즉 요거와 그리고 메모리 분야보다 즉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분야 장비 쪽인 시스템 반도체 수주가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 분야보다 비메모리 분야의 시장이 딱 3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자, 네 번째 다음 말씀을 드리면 차세대 450mm의 그 개발 부분이 요거는 지금 이제 IBM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삼성 등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로 구성돼서 현재 이 제품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세계 최초로 CVD 장비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삼성 쪽에서 그 공동 연구하는 그 반도체에 이 회사가 최초로 그 장비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개화되면 우선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일치하겠지만요.
반도체 미세화 공장 전환 시 분명히 이 회사는 반드시 수혜가 된다. 그리고 최근에 낸드 플래시 그 발주가 충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주십시오. 예,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뭐 매수가는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3% 둘. 그리고 여유롭게,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겠지만 이탈이 안 되면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예, 22,000원 정도로 예, 가장 최근에 저점으로 좀 짧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가는요, 이 종목이 지금 상장된 일의 최고가가 25,386원입니다. 물론 이제 권리락에 따라서 좀 가격이 변동됐겠지만요, 요 신고가가 충분히 돌파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대비 충분히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올 하반기 뭐 반도체 쪽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투신권의 환매수도 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기관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거와 좀 동일하게 되느냐면요. 지금 코스닥이 3일 연속 투신권의 매수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같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충분히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고점인 예, 지금 24,8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7% 강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유진테크로 오늘 정대희 멘토님께서 주셨고요. 멘토로 삼으시는 분들은 매수가 주셨으니까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영근 멘토님, 유진테크 어떻게 보세요? 예, 너무 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 사실 좀 단점을 좀 찾아내 보려고 좀 계속 찾아봤는데 딱 하나 지금 혹시나 이제 투자자들 분들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보자면은 차트를 아까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적인 부분은 너무나 나무랄 데가 없는 기업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너무나 좀 긍정적이고 저도 뭐 상당히 관심이 가는 기업인데 주봉상에서는 지금 월봉을 좀 보면 월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상당히 지금 월봉상에서 보면 계속 지속적인 양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한 5개월 정도 계속 연속 양봉입니다. 계속 상승 중인 상황에서 딱 직전 고점 부분에 온 상태거든요. 약간의 그런 좀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 이 월봉상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계속해서 좀 상승한 그런 좀 부담감은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럼 월봉 차트를 보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지금 5개월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앞전에 한번 보시면 5개월 이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연결해드리면 N자가 나오죠. 그리고 전고 앞입니다. 네, 전고점 앞이고요. 월봉상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번 달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미흡합니다. 근데 앞에 나온 거래량이 충분히 이 전고를 충분히 N자형 상승으로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일별주가 수급을 봐도 투신권, 즉 공격적인 성향이 가장 큰 투신권에서 괜히 들어오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인, 깡패 같은 외국인과 기관이 절대 그냥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서 분명히 경기 회복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기술적 분석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예, 주봉에서도 한번 제가 살펴드리면요. 자, 최근에 뭐 2주 동안에 하락 주고 다시 상승 나오고 2주 동안 하락 주고 상승 나오고 분명히 주가가 전고를 뭐 일봉, 주봉, 월봉이 다 돌파 가능성이 있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멘토님, 후회 안 하시겠어요?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꼬리 내리시네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유진테크 뭐 신고가는 뚫으라고 있는 거니까요.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향후의 흐름 지켜보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한 종목씩 들어봤고요. 가격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립니다. 네, 내일의 승천주 두 분께서 한 종목씩 주셨죠. 먼저 김영근 멘토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 SK를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7,500원. 내일 매수 공략 포인트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기아차와 함께 호텔 당기게 되겠죠. 유진테크는 정대희 멘토께서 주셨습니다. 매수가 24,100원 오늘 종가 기준이고요. 신고가 뚫을 거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담으십시오. 자,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기존에 있는 종목들 종목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오늘 장에서도 수익률이 좋았어요. 원익 IPS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 중인데 여기에 더해서 유진테크까지 내일장 승천주로 주셨습니다.
김현근 멘트의 포트폴리오도 정리할게요. 이제 내일장 SK가 포트에 담기게 된다면 두 가지 종목으로 채워지게 되는 건데요. 기아차 그대로 홀딩 의견 주셨었고요. SK는 오늘 종가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추천 포인트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꺼내기 아쉬운 아슬아슬한 증시 뒷담화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증권 투자에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증시 뒷담화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본 증시 좀 볼게요. 일본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쭉 이어오면서 일본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6개월 전 평균 수익률이 42%였는데 어머머 일주일 전 수익률이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김영근 멘토님, 일본 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본 증시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뭐 약간 또 반등을 주려고 하고 뭐 이러한 흐름인데 말씀하신 펀드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펀드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단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아마 투자는 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늦게 이제 최근에 일본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실상 언론의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그때 사실 일본에 대한 그런 일본 펀드에 대한 부분 뭐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뭐 이런 그런 타이밍상 뭐 그러한 뭐 언론의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늦게 이제 그러한 부분에 투자한 사람들이 좀 약간 곤혹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일본 증시 흐름을 보자면 그 아베노믹스가 과연 이제 향후에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죠. 근데 그 아베노믹스 그러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주가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도 뭐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그 과정 부분을 어느 정도는 예상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본 펀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해서 변동성을 주는 구간에서 이 부분은 환매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적절한 대응이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2분기 때 일본의 그러한 뭐 성장세라든가 과연 아베노믹스가 현재 일본 경제에 그대로 좋은 결과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재정 건전성만 좀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결과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환매라는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많이 뭐 환매 요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 관련 펀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좀 조금은 여유 있게 좀 보시고 여유는 없으시겠죠. 손실 구간에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이러시겠지만 너무나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하고 그러한 2분기 성장률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이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지 않았었죠 어제장에서. 그런데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조금은 오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본 증시가 1.4% 어제 빠졌고 최근 한 달 동안은 쭉 올랐다가도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본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시고요. 예, 어떻게 자금이 빠져나오면 우리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 물론 반사 수익은 뭐 최근에도 나왔었고요. 예. 충분히 반사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그 증시에서 또 반사 수익 그 뱅가드 물량이 그 5조, 6조 정도 나갔다가 다시 1조로 들어왔던 게 저는 그 물량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나갔는데 지금 뭐 일본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2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때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그러한 그 경기 회복에 따른 성장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차까지 하고 있는데 일본도 충분히 거기에 뭐 분명히 성장통 하나의 경기 회복에 대한 성장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를 봐서라도 뭐 일본의 양적 완화라든가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좀 성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포지션을 보면 일본 펀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이 속도 조절에 의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뒷담화 얘기 좀 나눠볼게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좀 통계를 보니까요.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들이 통신주나 홈쇼핑 관련주 쪽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죽으니까 대다수 업종들이 약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주 같은 종목도 2, 3분기 호실적 기록할 것이다 얘기도 나오고요. 또 배당 매력도도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 아니다 계속 봐야 된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 봐야 된다. 어떤 의견이세요? 민감주, 방어주를 딱 나눠서 본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접근이 더 가능하지 않나. 종목별 대응. 예. 통신주 같은 경우도 현재 SK텔레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통신주 투자 부분도 저는 사실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민감주 쪽도 제 포트에도 기아차가 좀 편입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한 부분과 IT 쪽에서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들 여전히 긍정적이고 반도체 쪽 오늘 유진테크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감주다, 방어주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대형주다, 중소형주다, 코스닥이다, 코스피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실적이 기반이 되고 향후에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별로의 접근이 더 가능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면 아까도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매수를 조율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현재 지금 IT 쪽이 지금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합니다만 다른 종목들이 또 방어를 해주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1900이 이탈되고 향후에 하락으로 가고 이러한 부분을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악재라고 여겼던 뱅가드 물량 부분이라든가 엔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해소가 돼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매수를 좀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이제 투자자들 문제는 이제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문제겠죠.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현 구간에서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해서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하는 전략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어떤 대응보 현 구간은 사실은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내희 멘토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기 민감주 대 방어주 혹은 종목별로 대응 방법이 다르다? 어떤 의견이세요? 예, 좀 팁을 드리면요. 민감주 하면은 건설주하고 금융 관련 종목 아니겠습니까? 금융 관련주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은 제가 패턴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금리 이벤트, 즉 옵션 만기라든가 이제 내일 있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럴 때 있을 때는요. 한 주간 정도 미리 좀 잡아보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즉 왜냐하면 민감주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경기에 워낙 민감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좀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국 물관리라든가 살구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일단 이슈는 충분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매매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니 해도 저는 중심을 잡고 좀 트렌드 종목 지금 많이 회원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밀려 계시는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대기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 종목, 주도 전기전자를 제외한 제2의 주도주라고 이렇게 언급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요거는 모바일 기기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LTE급 포지가 나오면서 충분히 전기전자 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어주 정도 하나는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는 게 어떨까. 지수가 올라가면 방어주가 좀 밀리겠지만, 근데 이 지금 통신주들은 방어주 성격이 아니고요. 거의 전기전자와 비슷한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분류해서 매매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건 멘토님도 팁 좀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응할 구간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통신주 이제 경기 민감주로 분류 아니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되게 통신주 쪽을 더 곽강하세요? 아니면은 전기전자, 낙폭, 과대주 이쪽을 좀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통신주에 대한 그런 강세에 대한 부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지수 방어하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죠.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각 기업의 그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자면 통신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매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매매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장은 다시 이제 또
반등 구간에 다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통신주라든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뭐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에 가담을 한다기보다는 주가가 좀 멈춰 있을 때 우리가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IT 쪽 좋게 여전히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지금 당분간 뭐 또 조정이 나오고 하겠지만 여전히 뭐 긴 시각에서 봤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고요. IT라든가 통신 섹터 그리고 더 또 말씀드린 아까 우리가 언급이 좀 됐지만 뭐 건설 쪽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금융까지도.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 개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 상당히 투자적인 그러한 개념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접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접근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투자적인 부분과 트레이딩 부분은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요. 이번 주 무사히 지나가고 앞서서도 설렁탕 얘기를 하셨지만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만 좀 우려먹는다고 했을 때 지수가 어떤 모멘텀 하나만 있으면 쭉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심에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저는 뭐 강력하게 외칩니다. 반도체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IT,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운수장비 쪽. 예, 분명히, 원톱 분자 지금 전기전자 잘 끌고 왔거든요. 좀 쉬게 해줘야죠. 그럼 이제 운수장비. 운수장비가 올라오면 최근과 기간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수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수장비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부품 섹터들 이쪽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뭐 SL이라든가 한일화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도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봐도 일단은 뭐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방어적인 섹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나는 포트에 좀 담아놓고 보시고요. 아까 통신주 이제 매수 포인트를 아까 이제 김영근 멘토님께서 물론 이제 잘 가고 있지만 매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때는 저희 plus.cntv.co.kr로 오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장 전략 짜는 시간 갖겠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요 11시 5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 출발 상황 살펴봐야겠죠. 예, 오늘 현대선물의 김지준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출발한 것 같습니다. 하락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금일 열렸던 일본 은행 회의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주된 원인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미 양적 완화 취소에 대한 우려감 역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예정인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한 발언이 나올 듯한 전망이 이어지며 관망 장세 역시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다우 증시, 유럽 증시의 급락세에 연동하며 BOA와 시티그룹의 주가가 1.4%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주 중심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0.8%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다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유럽 증시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럽은 어떤 이슈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걸까요? 예, 방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일단 일본 회의에 대한 실망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일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22회 국채 매입 적법성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계감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로스탁스는 마이너스 2% 이상, 독일 마이너스 1.8%, 영국은 마이너스 1.7% 하락하며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2% 가까운 낙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BHP 빌리턴사와 글렌코어가 3%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도 원자재주를 압박하고 있고요. HSBC, 프루덴셜사 역시 매도세가 몰리면서 금융주 역시 압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유럽과 미국 모두 금융주 약세가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예, 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야간 코스피 역시 주간 코스피의 부정적인 분위기 이어가면서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간 코스피에서는 지난주 JP 모건사에 이어서 금요일은 모건 스탠리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외국인들 중심의 매도세가 집중되었습니다. 외국인은 금일 약 6천억 원 정도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아주 높은 양의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의 하락장에 영향받으면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는 가운데 마이너스 0.5%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내일장 전략을 좀 짜보겠습니다. 김영근 멘토님,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볼까요? 예, 해외 증시 보니까 국내 증시도 내일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우리 방송 중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1900선이 다가오게 되면 매도 그러한 구간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좀 조율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900선이 근접하는 시점이라면 오히려 이제 대형주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좀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반등을 노리고라도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했던 종목들 있습니다. IT 부품 쪽에서도 어제도 반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반등이 나왔고 혹은 어제 반등이 나오고 오늘 또 안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IT 부품 쪽에서 BH라든가 사파이어 테크라든가 하이비전 시스템, 유진테크, KH바텍 이러한 종목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반등의 흐름들 상승과 반등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라든가 자동차 쪽이라든가 카지노 관련, 홈쇼핑 관련 이러한 종목들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이러한 섹터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 좀 내일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금 현 구간에서 거의 또 저점 구간에 온 상태 그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관망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은 좀 할 수 있겠지만 다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관점보다는 좀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치중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정대희 멘토님은 내일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일단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좀 중심을 잡고 예. 코스피 올라간다고 코스피 가지 마시고 또 코스닥 가지 마시고요. 일단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급등주, 테마주, 내일 아까 광명전기 같은 것도 나왔지만, 분명히 저는 이제 예상을 좀 빠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급등주하고 추격 매수 그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우리 주식승천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 매수를 좀 기다려보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케어하시고요. 추격 매수라든가, 내동매매 하지 마셔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심한 밤 훌륭한 두 분의 샘플러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김영근, 정대희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샘플러스의 훌륭한 두 분의 멘토시죠. 김도영 멘토와 정재훈 멘토의 분당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인데요.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셔서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많이 좀 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주식 승천 10시 꾸리러 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